출발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장을 움직이고 있는 그 종목군들 살펴보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유한타증권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 모두 소폭이지만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상승폭 좀 더 키웠네요. 자, 그러면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주시죠. 네, 시장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약간 좀 다운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빠르게 흐름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바이오 섹터 쪽에서 조금씩 더 반전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은 좀 중해제약 같은 경우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바이오메드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좀 눌려 있었던 쇼핑 관련주들 오늘 좀 흐름이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 GS홈, CJ 오쇼핑, 이마트 등 해서 쇼핑 관련주들 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해운주들도 좀 강세가 있습니다. 현대상선 장 초반의 강세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상태지만 상승폭 이어지고 있고요. 대한해운도 좀 강세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한진해운 소폭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주들의 강세가 좀 계속적으로 소폭씩이나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이 오늘 좀 특징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부터 좀 원자재 관련 섹터주들 그동안 좀 부진했었던 철강 섹터주들 소폭 흐름도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디스플레이 장비 섹터들도 장 초반보다는 지금 많이 물러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2차 전지들도 많이 물러선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시세를 누려왔었던 디스플레이 섹터와 2차 전지 섹터들, 전기차 섹터들이 조금 소폭 다운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뭐 대형주들 많이 부각되지 못했었던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어서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26,000에 좀 저항이 있는 모습인데요. 전반적으로 고르게 반등하고 있지만 또 고르게 약세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시장의 좀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르는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IT주들 빼놓을 수가 없죠. 그중에서 두 종목, SK 하이닉스. 지금 탄력은 좀 많이 둔화가 됐네요. 지금 0.6% 정도로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슈가 최근에 워낙 또 많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오늘 3% 넘게 강세, 나흘 연속의 상승,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도 들어오고 있고요. 이 두 종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낙폭 과대죠. 하이닉스도 뭐 어제 중국과의 무슨 협력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다시 쭉 밀렸었는데요.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 60일 선에 저항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 낙폭 과대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일단 실적 같은 부분 감안한다라면 적어도 만약에 매수로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302,000원대 초반 정도까지 좀 기다리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보유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좀 유지하시면서 32,000원 지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저항된 26,000원 부분까지 좀 다다른 모습입니다. 단기 급반등으로 인해서 일단 뭐 추가 상승보다는 오히려 살짝 좀 눌림목 한번 24,000원대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보유의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추격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LG 디스플레이 OLED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큽니다만은 실적으로 다가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오히려 신규 투자를 하면서 돈이 추가로 좀 투입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섣부로 좀 기대감 때문에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셔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부각될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남북 경협주들 주목을 받고 있죠. 남북 당국자 이 회담 개최 이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윗꼬리는 좀 달려 있습니다. 현대상선 지금 3% 정도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 비추러시스가 한 7% 오르네요. 좋은 사람들, 에머슨 퍼시픽 이런 종목군들이 한 2에서 3%대 플러스인데 전체적으로 다 강하지는 않아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대북보다는 중국 쪽으로 일단 레저 관련해서 사업들이 계속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라서 에머슨 퍼시픽 같은 경우는 추세가 워낙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세를 그대로 좀 따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뭐 42,000원에서 3,000원 부분에 마지노선을 설정해 놓고 에머슨 퍼시픽 하시는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상선은 워낙 대북 관련해서 급등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뭐 회사가 지금 기로에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만 등락이 있다라는 점을 좀 현재 상태에서 봐주신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쪽만 일단은 가능하지 않을까. 앞으로 회사의 존폐 여부, 뭐 매각 여부 이런 부분들 좀 더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보수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전반적으로 대북 관련 종목들, 뭐 반기문 테마주들이라든지 대북 관련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다 테마성이기 때문에 일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추격 매수보다는 항상 뭐 저가에 내려왔을 때 뭐 트레이딩성으로만 활용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좀 어려웠던 이 게임주들 오늘 반등세
나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장주인 NC소프트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웹젠도 3.8%나 오르네요.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네오이즈 게임즈 모두 다 강세고 모바일 쪽에서 게임비를 한 2.6%가량 오르고요. 파티 게임즈는 지금 8% 넘는 급등, 위메이드 주가가 많이 추락을 했었는데 오늘 역시 반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종목군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4분기 게임주들 신규 라인업도 괜찮았었고요. 여름 겨울방학 특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게임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정말 끝도 없이 하락을 했었습니다만은 역시 많이 하락하니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티 게임즈, 웹젠, 위메이드 다 급락 이후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역시 대장주는 NC소프트가 계속 치고 나가고 있고 어제는 컴투스가 강하게 시장을 좀 견인했었는데요. 일단 게임주도 낙폭과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락한 만큼 21선 부근까지 1차적인 반등을 좀 노리는 트레이딩성 대응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티 게임즈도 한 17,000원대 정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한 38,000-39,000원대 정도, 이 정도 목표 정도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웹젠 같은 경우도 워낙 급락했었다가 오늘 올라오고 있는데요. 웹젠도 한 26,000원대 정도까지. 다 대부분이 급락을 해서 역배열이기 때문에 21선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좀 추세를 조금씩 돌리고 있는 컴투스라든지 그다음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NC소프트 계속적으로 지난번 블록들 이후에 계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는 추가적으로 22만 원대만 확실히 좀 안착해 준다라면은 직전 25만 원대까지 좀 무난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20만 원에서 21만 원 정도를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투스도 단기적으로는 10만 8천 원 정도 지선 설정하셔 놓고 대응하신다라면은 단기적으로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개별적 코미팜을 좀 보죠. 워낙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한 두세 달 사이에 한 3배가량은 좀 오른 것 같아요. 지금도 주가가 5%의 상승. 호주 자회사 유증참여 소식이 오늘은 또 자극을 하고 있는 그 모양새인데요. 자, 이 종목 어떻습니까? 네, 대단한 종목이네요. 10,000원부터 지금 벌써 53,000원까지 5배가 단기적으로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개별주들 특히 제약바이오 쪽은 정말 바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오리무중의 장세이기 때문에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최근에 이제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기관보다는 개인과 외국인이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좀 보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뉴스에 따라서 좀 등락이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주가만 정말 단순하게 딱 놓고 봐드린다라면은 일정 부분 일단 지지선이 한 5만 원 정도에 설정돼 있다라는 점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고점이 57,000원 부근에 좀 저항이 계속적으로 좀 남아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라면은 오늘 좀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시 지금 음봉이라서 양봉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5만 원에다가 지지선 설정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내리는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유화학주도 한번 살펴볼까요? 간밤에 뉴욕은 좀 휴장을 했지만 이 런던에서는 브렌트유가 또 많이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나왔고요. 지금 정유화학주들 보니까 SOL, GS 이런 종목군들을 내리고 하나케미칼이 한 2% 가까운 하락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오펙 총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 그 구간이고요. 이 종목군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감사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현재까지는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대외 정세 때문에 등락이 엇갈리는 쪽이 이제 정유 쪽인데요. 정유 쪽 일단 유가에 신경 쓰기보다는 계속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싸서 코스트 대비해서 나오는 제품 가격과의 그런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정유는 저유가의 지속에 따른 제품 가격에서의 마진폭이 늘어난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원래 갖고 있던 재료에 대한 평가 손이 이제 정유주들 같은 경우 좀 있게 됩니다만 이 부분도 워낙 오래 누적되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은 지금 SK 이노베이션 기준으로는 12만 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OL 같은 경우도 한 7만 원 부근에 마지노선 설정해 놓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정유주들이 직전 고점 부분까지 거의 다 다다랐다라는 점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떨어진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도 2050선만 오면은 계속 매물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에 지수 관련주들은 2050선에 오면은 약간 좀 탄력이 떨어진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화학과 정유주 섹터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수 관련 섹터들은 좀 봐주시면 답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KG 이니시스를 좀 보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뭐 한국 사이버 결제는 페이코 성장에 대한 그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인포뱅크도 괜찮습니다. 결제주들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는 종목이 많은데 지금 KG 이니시스는 1.3%가량의 하락. 어제도 좀 밀렸었고요. 사실 이 결제는 블랙 프라이데이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 연말 소비 시즌에서 정말 중요한 업체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제주들, 핀테크 관련주들, 그다음에 사물인터넷 관련주들, 뭐 빅데이터 관련주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하락세가 많이 심했었죠. 특히 이제 뭐 한사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등이 21선 부분까지 나오는 그런 구간인데요. 지금 아까 게임주도 마찬가지고 이제 쪽 결제주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역배열이 벌어지면서 이격도가 확 늘어나니까 지금 21선까지 자율반등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이버 결제는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니시스도 최근에 좀 반등 이후에 먼저 선반등을 했었죠. 이니시스는. 그러면서 지금 21선을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니시스가 먼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을 받는 케이스고 나머지들은 더 많이 빠졌다가 지금 이제 반등을 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니시스 같은 경우 오늘 저점이 14,800원. 이 가격 다시 깨지 않는다라고만 한다라면은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이 주가 흐름에서 좀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워낙 좀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일단 21선 부분이 16,000원 정도가 계속적으로 좀 저항으로 남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이 가격대만 다시 돌파해 준다라면은 그다음 목표치인 한 61선 부분까지 좀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워낙 많이 빠진 종목들의 순환매가 코스닥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낙폭과대한 종목들을 계속 찾아내서 후발주자들 짧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코스닥은 좀 개인 투자자분들 접근하시는 전략이 수익성 면에서는 뭐 거래소에 못 따라가신 분들이라면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진희 부장과 함께 출발 업앤다운 살펴봤습니다.